어머니, 이런 데선 어차피 못 사시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딱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말보다 무서운 게 말투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1예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 떠났고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제법 나이 들어 장가가겠다고 하네요. 며느리 될 사람하고는 백화점에서 처음 만났어요. 좋은 마음으로 나섰던 날인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싹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주말이라 문 열자마자 사람이 바글바글했죠. 제가 먼저 가자고 한 건 아니고요. 한결이 제 아들인데 그 애가 부탁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선미랑 같이 백화점 좀 가주시면 안 돼요? 엄마 마음에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어찌 안 간다 하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설렜어요. 아, 얘가 정말 이 아이랑 결혼하고 싶구나 싶더라고요. 선미는 약속 시간보다도 먼저 와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머리 올리고 트렌치코트 입은 게 딱 봐도 신경 썼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이런 날 백화점이라니 기분 좋아요. 웃는 얼굴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아이구나. 첫 느낌은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조금 긴장이 풀렸죠. 1층 명품관부터 천천히 올라갔어요. 선미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런 브랜드가 유행이에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죠?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어쩐지 살짝 찔리더라고요. 모른다고 꼭 말해줘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딱 멈춰 서더니 여긴 직원들이 까다로우니까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세요. 괜히 뭐 물어보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러는데 그 말이 괜히 마음을 콕 찌르더라고요. 그래도 따라 들어갔어요. 괜히 민폐되긴 싫으니까 뒷짐지고 한켠에 서 있었죠. 가방 구경하다가 직원이 제 쪽으로 와서 뭐 하나 물었는데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선미가 먼저 끼어들더라고요. 아, 어머님은 그냥 같이 오신 거예요. 저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했어요. 같이 오신 분이라니. 곧 가족 될 사람이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었죠. 아, 그 순간 생각났어요. 한결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식에 제가 시장에서 산 블라우스 입고 갔거든요. 다들 명품에 머리까지 고데기 하고 왔는데 저는 그냥 있는 옷 입고 고개 들고 갔어요. 그때 한결이가 제 손 꼭 잡으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 진짜 멋있어. 그 말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말 하나에 다 견딜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선미라는 아이는 직원 눈치 보고 나를 같이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딘가 저랑 마음이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걸지도 모르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자꾸만 불편했어요. 3층 여성복 매장에서 블라우스 하나 집더니 어머님 이런 거 어때요? 어차피 자주 안 나가시니까 이런 옷 하나쯤은 필요하잖아요. 말은 예뻤는데 자주 안 나가시니까란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난 그냥 평소 입던 옷이면 돼. 그랬더니 에이, 어머님도 좀 달라지셔야죠. 지금이 어느 땐데 그런 옷만 입고 다니세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꼭 날 가르치려는 웃음 같았어요. 점심은 푸드코트에서 먹기로 했는데요. 쿠폰으로 계산 다 해놓고선 어머님은 뭐 드세요? 짜장면 좋아하시죠? 한결 씨가 그러던데. 요즘은 속이 안 좋아서 국수가 나을 것 같아. 아, 어머님도 좀 식습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젓가락 들다가 놓았어요. 뭘 몰라도 그냥 같이 먹자고 하면 될 걸.
왜 꼭 저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나오는데 선미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즐거우셨죠? 저한텐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즐겁지 않았던 건 아닌데 마음이 뭐랄까 너무 많은 걸 봐버렸달까.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혼잣말이 나왔어요. 한결아, 엄마가 너를 위해 결심 하나 해야겠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손엔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만 가장 무거웠던 건 그날 제 마음이었어요. 밤늦도록 불도 안 끄고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졌는데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스카프 한 장 들어있던 그 쇼핑백이요. 한결이 좋으라고, 며느리 될 아이랑 잘 지내보자고. 마음 나름 먹고 나간 자리였는데요. 괜히 갔나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냥 같이 오신 거예요. 이런 데선 어머님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아이 말투가 자꾸 귀에 맴돌아요. 말 하나하나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사람을 벽처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 자기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한결이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나. 그날 아침엔 눈이 좀 왔었죠. 저는 시장에서 산 두툼한 잠바 하나 걸치고 손엔 도시락 들고 학교까지 걸어갔어요. 다들 차 끌고 오고 꽃다발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날 그냥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 않게만 있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근데요, 한결이가 저한테 딱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 듣는데 와 세상이 다 내 편 같았어요. 그 아이한텐 내가 세상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 인생을 지켜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쪼그라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아니면 그냥 시대가 바뀐 건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선미가 보여준 눈빛은 그건 가족한테 하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한결이한테 말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괜히 우리 아들 기분 상하게 할까봐. 기껏 행복해 보이던 애한테 엄마가 또 반대한다고 할까봐. 근데 또 속으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말해야 되는 거야. 아들은 몰라도 엄마 눈엔 보이는 게 있잖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하루 저녁에 한결이한테 전화했어요. 한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응, 왜? 무슨 일이야? 선미 말이야. 응, 왜 뭐 잘못했어? 순간 마음이 턱 하고 막혔어요. 그 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괜찮았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엄마 눈엔 좀 불안해서 그래. 느낌이라는 게 있잖니. 그러자 한결이가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설마 또 그런 거 아니야? 선미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그냥 한번 그런 생각 들었어. 하고 얼버무렸죠.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 엄마도 이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 서랍 깊숙한 데서 예전에 써놨던 편지를 꺼냈어요. 한결이한테 언젠가 꼭 주려고 쓴 편지였거든요. 첫 문장이 이랬어요. 내 아들 한결아, 엄마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괜찮다. 다만 그 사람이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글을 다시 읽는데요.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한테 얼마나 많이 바라왔는지 그 글 한 줄 한 줄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짧게 하나를 덧붙였어요. 이 결혼은 반대다. 그 이유는 엄마 눈빛 속에 있다. 그날 저녁에 한결이랑 직접 마주 앉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뭐 하나 보여주려고 편지를 건네주면서 말 안 했어요. 그냥 읽어봐만 했죠. 한결이 조용히 그 편지를 다 읽고 고개 들었을 때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선미가 엄마한테 무례했어? 무례하진 않았어. 근데 우리가 같이 가기엔 좀 방향이 달랐던 거지. 그 순간 한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눈빛은요. 뭔가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 밥하고 청소하고 시장 다녀오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 아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 내 아들 인생이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게 점점 제 어깨를 눌러왔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그 아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이제 진짜 시작하려고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무 약속도 없던 날이었는데 선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근처에 계세요? 저 지금 백화점 왔는데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괜히 다시 얼굴 마주하면 또 불편해질 것 같기도 하고 속으로는 뭘 또 얘기하려고 하나 싶기도 했죠. 근데 이상하게 직감이 하나 딱 꽂히더라고요. 이 아이 뭔가 하려는 게 있구나. 전철 타고 백화점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말할까 말지. 그냥 참을까 아니면 이쯤에서 결단을 내릴까. 그렇게 혼잣말만 수십 번 했어요. 어떤 결론도 안 난 채로 그 아이를 다시 마주하게 됐죠. 지하 1층 커피숍 구석자리. 선미가 앉아 있었어요. 전보다 화장은 옅었는데 손엔 명품 쇼핑백이 몇 개 들려 있더라고요. 어머님 바쁘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투, 예의는 있었는데 묘하게 거리감 느껴졌어요. 조심스레 커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결혼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사는 삶은 안 살고 싶어요. 희생하고 참고 그런 거 말고요. 저는 좀 더 여유 있고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한결 씨 월급만으론 솔직히 부족해요.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신혼집이나 생활비 같은 거 조금씩이라도. 그 순간 이게 무슨 결혼 얘기인지 계산서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가진 거 없어. 에이 그러지 마세요. 시골에 땅도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 예. 진짜 이런 생각으로 한결이랑 결혼하려는 거였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랍 깊숙한 데서 노트 한 권 꺼냈어요. 한결이 어릴 때 사진이며 남편이 남긴 편지 몇 장, 그 밑에 제가 혼자 써둔 편지도 있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그 제목 달고 조용히 써내려간 글. 내 아들 한결아, 엄마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괜찮다. 다만 그 사람이 너를 사람답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문장 읽는데 눈이 핑 돌더라고요. 마음속에 수십 번 품었던 말들이 종이 한 장에 눌러앉아 있었어요. 그 밑에 짧게 한 줄 더 썼어요. 이 결혼은 엄마는 반대야. 이유는 내 눈빛을 보면 알 거야. 다음 날 아침 한결이를 불렀어요.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편지를 건네주고 말은 덧붙이지 않았어요. 한결이는 한 줄 한 줄 조용히 읽었고 다 읽고 난 뒤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선미가 무슨 말 했어? 무례하진 않았어. 근데 마음이 안 닿더라.
한결은 말이 없었고 그 말 없는 시간이 오히려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선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한결 씨가 저랑 좀 거리 두는 거. 어머님이 뭐 말씀하셔서 그런가요?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응, 내가 너한텐 거짓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제가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큰 잘못은 없었지. 근데 결정적인 게 없었어. 너한텐 가족이 계산이었고 난 그게 너무 또렷이 보여서 그 아이가 조금 격해졌어요. 이런 식이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결혼 깨지면 저도 할 말 많아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래. 할 말 많겠지. 근데 나는 내 아들 인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거든. 그 책임은 너보다는 내가 더 져야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 날 한결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선미야, 내가 너랑 결혼해서 엄마가 혼자 백화점 앞에 서 있던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게 된다면 난 못 견딜 것 같아. 며칠이 지나고 혼자 다시 백화점 앞에 가봤어요. 그날처럼 쇼핑백은 없었고 걷는 걸음도 가벼웠어요. 그 앞에서 혼잣말했죠. 한결아, 엄마가 늙은 눈 하나로 너 지켰다. 그날 이후로 스스로가 조금 자랑스러워졌어요.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내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구나. 그걸 느낀 날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별일 없다는 듯이 해는 떴고 라디오는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흘려보내고 있었죠. 근데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다는 게 참, 그날따라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한결이한테서 온 문자는 단 한 줄이었어요. 엄마, 정리했어, 고마워. 정리했다는 그 말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 진짜 끝났구나 싶으면서도 왜 이렇게 가슴이 헛헛한 건지. 밥은 먹어야겠고 냉장고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맛도 없고 식탁에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내가 너무 나섰던 걸까? 혹시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아이한텐 그날이 그저 하나의 백화점 데이트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한텐 그게 인생을 가르는 날이었으니까요. 나는 늘 그랬거든요.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누구 기분 나쁘지 않게 내 마음은 뒤로 밀어두고 살았죠. 근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내 마음 먼저 챙기고 싶었어요. 그게 참 생소한 일이더라고요. 마음이 허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혼잣말로 이렇게 나왔어요. 잘했어. 정우가 이번엔 진짜 잘한 거야. 날이 좋아서 오랜만에 동네 한 바퀴 걸었어요. 꽃집 앞에서 발길이 멈췄어요. 노란 튤립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 꽃 혼자 사세요? 젊은 아주머니가 묻는데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응, 오늘은 나한테 주는 날이야. 튤립 한 다발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절 보고 웃는데 그날따라 그 미소들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내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나 싶었는데 그 순간엔 그냥 이제 내 삶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이젠 나도 나한테 꽃 한 송이쯤은 줄 수 있어야겠더라고요. 누구 기다리는 인생 말고 이제 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한결이가 찾아왔어요. 문 열자마자 서 있는 애 얼굴을 보는데 애도 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엄마, 밥은 먹었어? 응, 대충 식탁에 마주 앉아서 차 한 잔 따라줬어요. 말없이 마시다가 한결이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선미랑은 정리했어. 엄마 말 맞더라. 내가 그날 장면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 그 말 듣고 눈물이 핑 도는 거 겨우 참았어요. 그래, 잘했다. 한결이가 조심스럽게 웃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 같아. 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다 움직여버리잖아. 그 말에 웃었어요. 엄마니까. 말보다 행동이 먼저일 때가 있지. 한결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내 삶 제대로 살게. 엄마한테만 기대서 사는 건 이제 그만할게. 그 순간 그 말이 내가 이 모든 선택을 하게 된 유일한 이유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튤립을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혼자 있는 방, 조용한 집.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했어요. 혼자가 된 건 맞는데 외롭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젠 내가 나를 알아주니까요. 그게 참 늦게 온 선물이었어요. 정옥이라는 사람,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것 같았어요. 파혼 후 며칠이 지났어요. 집은 똑같았고, 날씨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나는 매일 똑같이 아침 차리고, 바닥 쓸고, TV 켜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세탁기 돌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없어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한결이는 날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엄마는 좀 깐깐했지. 우리 엄마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어. 근데 은근히 정은 많았지. 혹시 한결이가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줄까 싶다가도 아니, 그 애가 날 기억할 시간이나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날따라 내가 참 멀게만 느껴졌어요. 서랍 정리하다가 한결이 초등학교 때 만든 색종이 편지를 하나 찾았어요. 엄마 최고. 삐뚤빼뚤한 글씨, 접힌 선도 삐뚤고 글씨는 삐져나와 있고. 근데 그거 하나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나란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란 걸. 사진첩도 꺼내봤죠. 내가 찍힌 사진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한결이 사진, 그 애랑 남편이랑 같이 찍은 가족 사진. 나는 늘 뒷모습이었거나 누구 옆에서 웃고 있거나. 그거 보는데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말고. 그냥 나, 정옥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너무 오랜만에 떠올려 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마음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요, 사람이 조용해지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속에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매일 뭔가를 되묻고 기억하고 반성하고 또 때론 억울해하고요. 늙는다는 게 주름이 늘고 허리가 굽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예전엔 내가 없어선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꽤 많은 걸 해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혼자라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이젠 나 스스로한테 잘 살았다. 그 말 해주고 싶어졌어요. 그날부터 작은 공책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쓰는 일기 같은 거예요. 2025년 7월 2일. 혼자 걷는 골목길에서 백합 냄새를 맡았다. 한결 아빠가 좋아하던 냄새. 이런 거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인데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시장 가는 길에 고등학생 커플 봤다. 우리 한결이도 저랬었지. 그 공책을 한결이가 우연히 봤어요. 엄마, 이건 뭐야? 일기 써? 그냥 뭐 혼잣말 같은 거지. 한결이 한 장 넘기다 말고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이런 거 써볼까? 그래. 너도 언젠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릴 날 올 거야. 그때 보라고 써두는 거지. 나는 그렇게 정옥이라는 사람을 내가 직접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라도 내 삶에 이름을 달아주고 싶더라고요.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정옥. 밤에
공책 한 장 넘기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잘 살았다. 큰일은 없었고 마음이 울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나는 참 괜찮은 하루를 살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하루. 언젠가 내가 사라지더라도 누군가 이 공책 한 권을 보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살았구나. 정옥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근사하게 살았구나. 그날은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아침에 콩나물 씻고 된장찌개 끓이고 있었는데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띵동. 택배치곤 이른 시간이었고 인터폰 화면을 눌렀는데 거기 선미가 서 있었어요. 순간 냄비에서 김이 나는데 가슴속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뭔가 말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화면 속 선미는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트렌치코트에 얼굴 반쯤 가린 채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 저예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정 같지 않았어요. 딱 부러지고 야무졌던 그 아이 목소리가 조금은 힘이 빠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니, 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뭘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머리론 걱정이 들었지만 가슴 한켠에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어쩌지? 또 한결이 인생 흔들리면 어쩌지? 밖에서는 조용히 노크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님, 저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뵙고 싶어서요. 하지만 나는 꼼짝도 안 했어요. 괜히 움직였다가 인기척이라도 새어나갈까봐. 숨도 죽이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그 아이랑 잘해보려고도 했고, 이해하려고 애도 썼는데요. 이젠 아니었어요. 이젠 그냥 더 이상 내 아들의 인생에 그 아이가 발 들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요. 그날 백화점 앞에서 혼자 돌아서던 내 마음을 그 누구도 대신 겪지 않았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노크도 멈췄고 인터폰 화면을 다시 봤을 땐 빈 복도만 보였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혹시나 괜히 나갔나 싶었지만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작고 얇은 흰 봉투. 앞면엔 삐뚤빼뚤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백화점 환불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그 아이답지 않게 획도 흔들리고 글씨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날 이후 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했던 말, 어머님께 했던 행동들. 부끄럽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벼웠고 한결 씨랑 어머님이 진짜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어머님께 선물해드렸던 스카프, 환불해드렸어요. 마음에도 없는 걸 드렸던 거니까요. 나는 천천히 편지를 덮었어요.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그저 이 아이도 어쩌면 지금쯤은 조금씩 사람이 돼가는 중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한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혹시 선미 왔었어? 잠깐, 뭐래? 그냥 미안하다고 인사하러 왔다고 하더라. 문은 열었어? 아니, 그냥 안 나갔어. 한결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 아이 조금 변한 것 같긴 해. 근데 엄마가 문 안 연 거 잘한 것 같아. 왜? 지금 엄마가 흔들렸으면 나 또 멍청하게 휘둘렸을 것 같아서 그 말 듣는데 내가 말 안 하고도 참 많은 걸 전했구나 싶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 근데 아직은 멀었더라. 그 한마디에. 한결도 나도 아무 말 없이 서로 마음이 닿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봉투랑 편지를 장롱 깊은 곳에 넣어뒀어요. 어디서 꺼낼 일은 없겠지만 그 아이가 한 번쯤은 진심으로 고개 숙였다는 걸 나만은 기억해주고 싶었거든요. 문은 닫힌 채였지만
그 아이가 지나간 시간은 나한테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이젠 알아요. 문을 닫는다는 건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일이란 걸. 7월 초, 장마가 오락가락하던 날이었어요. 빗방울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은 웬만한 전화 잘 안 받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갔어요.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저예요. 선미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말이 안 나왔죠. 저 실례인 거 알지만 혹시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움찔했어요. 또 뭔 일인가? 아니면 또 한결이 얘긴가? 하지만 이번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작고 힘이 빠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그 아이는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한결이한텐 말도 안 했고요. 괜히 걱정하거나 또 불필요한 감정 얽히는 게 싫어서요.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선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눈밑은 퀭하고 손톱은 들쭉날쭉하고 말쑥하던 인상이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또 찾아와서 죄송해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라고요. 저 회사 잘렸어요. 사내 연애도 들켰고 제 예전 말투나 태도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말을 이어가는데 목소리에 자꾸 울음이 섞이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아직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날 저한테 하셨던 말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야 진짜 사람 목소리를 내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님, 다시 한결 씨랑 어떻게 해보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냥 제가 그동안 너무 사람을 가볍게 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웬일인지 참 솔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니? 선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디 기댈 곳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래, 도와줄게. 선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네 며느리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한결이한테 다시 돌아가라는 뜻도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 알아요. 매주 한 번씩 와서 같이 밥 먹고 내 얘기 들어. 너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란 게 조금씩 변하거든. 선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엔 뭔가 따뜻한 게 담겨 있었어요. 감사해요. 저 진짜 이번엔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가 공책 한 구석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란 게 한 번은 바닥을 찍어봐야 눈빛이 달라진다. 선미가 바닥을 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계기로 사람다운 말을 하게 된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한결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선미가 연락 왔다고 하더라. 혹시 또 이상한 얘기 안 했어? 나는 짧게 답장했어요. 아니, 밥 한 끼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리고 한결이가 보낸 마지막 문장. 엄마가 그 정도 말하는 거면 나도 믿을게. 그 한 줄이 어쩐지 마음을 덜 무겁게 해줬어요. 선미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최소한 진짜 자기 이름으로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열어준 문이지. 그 아이가 억지로 들이민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문이란 게 열려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비로소 열리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도 그 아이가 다시 내 곁에 들어오는 건 완전히 찬성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으로 마주 볼 수 있게 된 것. 그거 하나는 값진 일이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밥 먹다 말고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날 백화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땐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으니까. 이번엔 그냥 같이 걸으면서 제대로 보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굳이 뭐하러 그 불편했던 자리를 또 가야 하나 싶었죠.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 아이가 진짜 뭘 느끼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래, 이번엔 나도 그냥 나대로 볼 거다. 너한테 맞추려 애쓰지도 않고. 네, 그걸 원해요. 다시 찾은 강남 백화점. 토요일 오전이라 사람은 여전히 많았고, 바람은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선미는 예전보다 훨씬 덜 꾸민 모습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보기 좋더라고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선미가 살짝 멈춰섰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여기서 어머님 눈치를 봤던 거 기억나요? 뭐 사드리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 불편하네 하고 있었던 거요. 솔직한 말이었어요. 그 말 하나로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느껴졌어요. 응, 나도 눈치챘어. 그래서 더 조용했지. 둘이 명품관 지나서 3층 여성복 매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때처럼 스카프 코너도 그대로 있었고요. 이거 기억나요? 그날 제가 어머님께 골라드렸던 그 스카프. 기억나지? 그거 나 환불했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번엔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 제가 고르는 거 말고요. 나는 말없이 스카프 몇 개를 넘겨봤어요. 핑크빛 도는 연회색 스카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건 좀 나한텐 과한 거 아냐? 아니에요. 어머님은 원래 이런 거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안 해보셨던 것 뿐이에요. 그 말에 괜히 피식 웃음이 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창밖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셨죠. 예전엔 그 아이 말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님, 저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란 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더라고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그냥 남자 하나 잘 만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남자의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게 그 집의 온도 같거든요. 어머님 같은 분 밑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한결씨가 그렇게 고닫던 거잖아요. 그 말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저한텐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들어보려고요. 그 아이 눈빛이 예전이랑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계산대 앞에서 스카프를 손에 쥐고 선미가 말했어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카드를 꺼내면서 그랬죠. 이젠 내가 나한테 뭔가 해줘도 되겠더라. 선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화점 앞 자동문을 나서는데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었고 햇빛도 꽤 강했지만 그냥 좋았어요. 계단 앞에서 선미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하루가 제 인생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은 너랑 나 둘 다 조금은 사람다워진 하루였던 것 같네. 선미가 웃더니 말했어요. 처음 백화점 올 땐 어머님이 배경 같았어요. 근데 오늘은 같이 걸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꽤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스카프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 속엔 천조각 하나가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나 스스로에게 준 존중이 들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혼잣말했어요. 정우가 오늘은 참 잘 살았다. 혼자 아니어도 괜찮았고 같이 있어도 편안했어. 그날 이후 나는 그 아이를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처음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겠구나 싶은 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저녁, 한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다시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아들 얼굴을 봤어요. 이번엔 좀 다른 아이야. 성격도 차분하고 엄마한테도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살짝 망설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침착하게 말하는 아들 모습 보니까 나도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요. 며칠 후 그 아이를 만났어요. 이름은 지혜. 말투도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한 아이더라고요. 어머님, 한결 씨가 저보다 어머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은 인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조용히 그 아이들 둘이 중심이 되어 척척 진행됐어요. 식장은 작고 예쁜 한옥 웨딩홀이었고 지혜가 직접 디자인한 청첩장을 나한테 건넸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했어요. 예식날 입을 한복을 맞추러 같이 간 날도 기억나요. 지혜는 내 옷 고르면서도 어머님 피부톤엔 이 색이 제일 고와요. 어머님이 신부 어머니처럼 보이셔야 돼요. 하면서 웃었죠.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을 텐데 이번엔 그냥 고맙게 들렸어요. 그러다 문득 선미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요즘 연락이 없었지만 문득문득 생각이 나긴 했죠. 어디서 잘 살고 있으려나.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며 지내고 있을까. 그날 이후 우린 서로 연락을 끊었지만 완전히 잊힌 건 아니었나 봐요. 결혼식 당일 햇살이 맑고 바람도 적당히 불었어요. 식장은 하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신랑 한결이는 긴장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엄마 나 어때? 잘생겼네. 이제 진짜 가장처럼 보이네. 웃으며 손도 꼭 잡아줬어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였어요. 입구 쪽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회색 트렌치 코트, 얇은 몸, 낯익은 눈동자. 선미였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애가 내 앞까지 조심조심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결혼 축하드리러 왔어요. 식장엔 안 들어갈게요. 그냥 멀리서 인사만 드리려고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뭘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 아이가 뭔가 내려놓고 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말대로 멀리서만 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그 아이는 고개 숙이고 돌아섰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묘하게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결혼식은 평화롭게 진행됐어요. 지혜 부모님도 인사드렸고 하객들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줬어요. 중간중간 자꾸 선미 생각이 났어요. 괜히 온 걸까? 왜 또 흔들리게 하나?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애도 뭔가 마음 정리하러 왔던 거겠죠. 식이 끝나고 한결이가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선미 왔다 갔더라. 응. 멀리서 축하한다고만 하고 갔어. 엄마 마음 괜찮아? 괜찮다기보단 그냥 이제는 다 지난 일 같더라. 고마워, 엄마. 그 한마디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우린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죠. 선미는 오늘 진짜 끝내러 왔구나. 그걸 느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잘 살아라, 선미야. 내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너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되길 바란다. 그날 이후
나는 진짜 엄마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로 다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집안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한결이 결혼 준비하느라 오고 가던 발길도 뚝 끊기고 전화도 덜 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허전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참 좋더라고요. 라디오를 켜두고 식탁에 앉아서 혼자 아침을 먹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 말이 꼭 내 자신한테 해주는 인사 같았어요. 젓가락 들고 국 한 술 떠먹고 김치 한 조각 입에 넣는데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젠 진짜 나 혼자네. 그런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다. 하루는 한결이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얘는 왜 엄마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나. 속상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진짜 자기 인생 살아가는구나. 그게 서운하기보단 참 다행이었어요. 가끔은 시장 가는 길에 혼자 걸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없어지면 이 동네에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또 이내 웃게 되죠.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지. 그냥 오늘도 햇볕 들고 시장 국밥집 사람들 북적이고 세상은 내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걸 알게 된 내가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하루는 서랍 정리하다가 예전에 썼던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내가 사라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써놨던 글도 있고요. 그 중에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없어진 자리를 누가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있었던 시간만으로 충분하다.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이 꽉 찼어요. 정옥이라는 이름. 그동안은 한결이 엄마로만 불렸는데 이젠 그냥 정옥 씨로 살아도 될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주름도 많고 눈가도 좀 처졌지만 그 얼굴이 참 낯익고 좋았어요. 잘 살아왔네. 이 얼굴에 그 시간이 다 들어있구나. 그날 백화점에서 산 스카프를 처음으로 목에 둘렀어요. 괜히 기분이 새롭고 나를 위해 뭔가 해준 것 같아서요. 선미에게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 이제 부산 내려가요. 이젠 그냥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요. 고마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많은 게 느껴졌어요. 답장은 안 했어요. 대신 손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어요. 선미야, 누굴 위해 살지 말고 너 스스로를 위해 살아. 그게 내가 사람 되는 방법이야. 그걸 알았으면 앞으로는 어디 가서도 무너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는 그 아이 이름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지웠어요. 그날 이후 나는 진짜 혼자가 됐어요. 근데 그게요, 막상 겪어보니 생각만큼 쓸쓸하진 않더라고요. 가끔은 시장 떡집 아주머니랑 수다 떨고 골목길 지나가다 고양이랑 눈 마주치고 그런 순간들이 하루하루를 채워줘요. 하루는 저녁 무렵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바람도 선선하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좋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괜찮다. 지금 이 삶, 아무도 모르게 잘 살고 있는 이 나날이 참 고맙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 했어요. 정우가 오늘도 잘 살았어. 아무 일 없었지만 마음이 울지 않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정옥이처럼 혼자지만 혼자이지 않은 날들을 우리 함께 걸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